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그 이상의 최선을 다한 그런 현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선한 박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청라에 위치한 32평형 아파트입니다. 신혼부부분들께서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최대의 공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부가세 포함해서 7천만 원의 공사를 진행한 현장입니다. 고객님께서 별도로 진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8천에서 8,500 정도 공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가 제가 안 해본 항목이 굉장히 많이 접목을 시켰고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정말 많이 신경을 써서 한 공사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마다 얼마나 제가 이 현장 디테일들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요즘에 유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현장에 접목시킨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알찬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 소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관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보이시는 이 중문, 비대칭 영림 스윙 중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필름 랩핑으로 마감을 했고, 이 필름 랩핑 같은 경우에는 중문 색상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 색상을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필름 색상은 화면에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영림 린넨 유리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진 중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문하고는 다르게 확실히 영림 중문이 하드웨어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문에 열리는 이런 부드러움도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 뒤에는 저희가 이제 600각 타일의 바닥을 마감을 했는데 디딤석 만들어 드리면서 이 바닥에 깔린 마루, 구정마루 모로칸 크림하고 정확히 1대1 마감이 돼서 중간에 뭐 분절 라인이나 마감재가 들어가지 않게끔 딱 1대1 라인으로 맞춰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로 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 위치 오른쪽으로 보이는 일괄소등 스위치 만들어 드렸고, 이 밑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있는 벽등 포인트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를 달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에 보이는 이 전신 거울, 이렇게 전신 거울이 들어갔는데 이 벽지를 활용하지 않고 MD 알판을 작업을 해가지고 거울이 들어갈 수 있게끔 거울 들어간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거울을 계획을 할 때는 천정부터 바닥까지 완전히 통으로 이어지는 전신 거울을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안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이 타일 만나는 부분과 천정의 도배지 만나는 부분이 좀 마감이 깔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고객님과 협의 후에 위아래에 별도의 이제 MDF 마감재를 대서 필름 작업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뒤에서 쭉 이어서 보이시는 이 현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필름 작업으로 해서 이제 이 현관 공간에는 천정지 말고는 도배지가 아예 없게끔 그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포인트 공간,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일반적인 신발장이 아니라 포도어에다가 이 오픈박스로 이 디자인을 좀 구성을 해보았는데, 좌측에 보이는 이 벽등도 고객님이 골라주신 이쁜 벽등으로 이렇게 포인트 조명을 잡았고, 그리고 선반을 하나 넣어서 이제 간단한 소품들 올려놓을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렸고, 이 위에다가는 뭐 차키나 뭐 마스크라던가 이런 거 좀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게끔 위에 상판 작업을 했습니다. 이 상판도 인조 대리석으로 전부 다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발장을 한번 뜯고 다시 작업할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 디테일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깔끔하게 포도어 사이즈 정확히 맞춰서 들어갔고, 이제 뭐 손잡이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골라주신 실버 색상의 포인트 손잡이를 달아서 이렇게 전부 열릴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문이 전부 일자로 통으로 진행이 되면은 신발을 넣을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용적인 것도 올라가죠. 하부 띄움 진행해서 위에 보이시는 이제 2인치 메리등 조명과 전부 연동시켜가지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공간과 이 뒤에 이어진 가족실 공간을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이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블러스 젠 모로칸 크림 마루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이제 공용부의 도배 공간인 이제 아트월 부분에는 디아망 제품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좀 연출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크게 이제 디자인이랄 게 이 천정 우물 천정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요즘에 우물 천정이 좀 라운드를 많이 잡잖아요. 근데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걸 좀 더 좋아하셨어가지고 무몰딩으로 우물 천정을 만들었습니다. 뭐 디자인을 연출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도배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연출돼야 고객님 보시기에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도배 같은 거 할 때 좀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 조도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만 저희가 3인치를 이용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인치를 이용을 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실용적이게 디자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2인치 조명은 저는 조도가 정말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공용부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마저 좀 2인치로 하면은
조도가 좀 사실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3인치로 진행을 했는데 3인치로 진행하기를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늑한 분위기의 조도가 좀 연출이 됐고 실링팬 같은 경우도 루시에어 제품으로 좀 진행을 해서 이 분위기 공간에 걸맞는 그런 제품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거실과 가족실을 나누는 이 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이 가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가벽을 만듦으로써 공간을 좀 구분을 해줬고 이따가 뒤에 넘어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작업실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벽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왼쪽에 이 기둥 공간 때문에 이 오른쪽 공간에도 좀 맞춰서 여기다 좀 디자인을 넣으면 어떨까, 고객님과 굉장히 디자인 협의를 진행했고 저희가 그래서 단순하게 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까 현관에서 보셨던 이제 선반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도 이제 선반을 넣어가지고 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포인트 겸 사실 여기다가 뭔가를 많이 수납하기는 좀 어렵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고, 이어서 기존에 이제 집에 웬만한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인터폰과 메인 스위치 그리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있던 공간인데 여기도 제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히든 점검구를 넘어서 인터폰에 딱 이 화면만 보이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만으로 모든 게 다 터치가 되고 제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과 협의해서 딱 이 화면만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 밑에 보이시는 스위치, 인쇼 스위치를 저희가 좀 이용을 했습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똑딱이 스위치랑은 다르게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약간 디지털식 스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도 한번 켜봤고, 요 온도 조절기, 인쇼 온도 조절기도 이번에 처음 이용을 해봤는데, 이제 각 방에다가 전부 다 해놓으면은 이제 비용이 너무 과하니까 공용부만, 그렇게 해서 이 부분만 조금 포인트를 힘을 줘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가족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좀 가족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작업 다이 공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다가 좀 벽을 세우고 여기서 서서 작업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바체어 같은 거를 넣으셔가지고 앉으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사이즈를 좀 맞춰 드렸어요. 그래서 밑에 하지를 좀 튼튼하게 잡아드렸고 위에 인조 대리석을 얹어 드렸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지 전체 쭉 잡고 인조 대리석 해놓으면 뭐 튼튼하게 오래 잘 쓸 수 있겠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금방 처집니다. 목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방 처져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장으로 좀 밑에다가 보강대 역할을 할 겸, 장 역할을 할 겸 이렇게 좀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저희가 밑에다가 싱크대처럼 다리발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다리발로 살짝 이제 억지 끼움 하듯이 올려가지고 이 하부를 튼튼하게 지탱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와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면은, 이제 제 기준 우측으로 보이는 이 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수납할 수 있게끔 진행해 드렸고, 이쪽 한쪽 장에는 청소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는데,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이 좀 느끼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조도가 어두워요. 이 작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펜던트도 조명을 달아드렸고 작업대 위에도 조명을 달아드려서 어둡지 않은데, 사실 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소에 좀 짐을 수납해 놓는 곳이기 때문에 매 순간 밝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밝게 연출을 하려면은 지금 보이는 요 조명이 그대로 이렇게 중간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구멍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가뜩이나 오픈된 공간인데. 그래서 고객님과 협의를 진행해서 우리 이제 이 작업대만 좀 밝히고 이 안쪽 공간은 좀 동그라미를 없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천정을 연출하기 위해서 조도를 살짝 없애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 고객님이 별도로 진행하신 이런 뭐 선쉐이드 같은 것도 좀 진행해드려서 공용부랑 가족실 이어서 한번 설명을 같이 드려보았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기존 사진과 다르게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바꿨고요. 레이아웃을 바꾸면서 좌우 측면은 전부 알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알판으로 진행을 했는데 하필 이 집은 분전반도 여기 복도에 있고 이제 수도 점검구도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든 점검구 하면서 필름 작업을 진행했고, 고객님께서 사실 이런 사이즈 같은 거 굉장히 좀 중요시 하셨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히든 점검구가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하셨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질감도 안 들고 조금 위치가 이렇게 어긋나도 기존 분전반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수도 점검구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사실 뭐 예를 들어 딱 중앙에 들어오면 더 이쁘겠지만 좀 치우쳐졌다고 해서 전혀 이상함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시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 알판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한 900에서 9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이뻐요. 근데 알판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체 벽면을 n분의 1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왼쪽 벽과 오른쪽 벽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n분의 1 사이즈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냉장고 사이즈 깊이가 750인데 일부러 딱 냉장고 앞에 끊기게끔 알판을 한번 커팅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알판 작업을 또 별도로 사이즈를 정해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이 알판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 한 20몇 미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에 신경을 써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방 레이아웃에 저희가 굉장히 공을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레이아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이쪽 부분에 후드가 있고 이제 인덕션 자리가 위치를 해 있었어요. 근데 고객님이 이제 이런 레이아웃, 깔끔한 대면형 레이아웃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후드는 막아버렸고 독립형 탄소 필터 후드를 썼습니다. 이 독립형 탄소 필터 후드가 사실 흡입식 후드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성능도 준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 탄소 필터 후드로 이렇게 진행해드렸고,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 알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작업을 진행해드리면서 작업 공간을 좀 최대한 넓게 할 수 있게끔 사이즈는 900으로 맞춰드렸습니다. 900으로 맞춰드리면서 이 왼쪽에 있는 이 플랫장, 기존에 있는 알판 벽이 딱 저쪽에서 끊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최대한 깔끔하게 딱 맞아 보여 들어갈 수 있게끔 플랫장을 이렇게 진행해드렸어요. 근데 이거 계속적으로 포인트 색감으로 보셨던 필름지 색상인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요 싱크대가 전부 설치되고 난 후에 필름지가 후 작업으로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랩장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진행해드렸고, 요 독립 탄소 필터 후드랑 맞지 않게 딱 맞게 이렇게 사이즈 공간 여유 있게 진행을 해드렸다는 점, 푸시풀 도어로 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한 장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다가 최대한 많은 가전을 할 수 있게 인덕션 자리 마련해 드리고, 그 밑에다가 바로 렌즈장을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안 보셔도 아시겠죠? 로봇 청소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밑에 뚫어드렸고, 망장 같은 경우도 최대한 좀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망장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망장을 이렇게 사이즈를 좀 크게 하시면 사실 이게 살짝 좀 덜렁덜렁 거려요. 이거는 뭐 사이즈가 망장이 넓어지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양념들을 좀 집어넣으셔서 살짝 무게감이 하시면 이 흔들림은 좀 덜 합니다. 그래서 망장도 진행해드렸고, 이제 여분의 장도 이렇게 맞춰서 좀 진행해드렸습니다. 상판 같은 경우는 이제 LX 그라빌라 크림 새로 나온 제품으로 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이 메인 싱크대, 이 메인 싱크대가 좀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의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이 싱크볼 하부에 분배기가 위치를 해 있어요. 근데 분배기 또 겁나게 커요. 분배기가 겁나게 큰데 이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분배기가 있는 곳에 싱크볼이 들어와야 되고, 또 싱크볼도 이제 큰 거 깜포르 때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세기가 들어와야 되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장이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냉장고 큰 자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한 1250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줘야 됐어요. 근데 그게 그러기에는 정확히 하수배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수배관을 한 20-30cm 정도 위치를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600각 타일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간접 조명도 넣어서 좀 진행을 해드렸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요즘 인스타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대 공간을 좀 넓힌다고 하죠. 싱크볼 위에다가 뭘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인조 대리석을 놓으면 뭐 여기다가 뭐 좀 더 놓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싱크볼 사이즈에 맞춰서 인조 대리석을 커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싱크대 레이아웃을 작업을 진행했고, 기존에는 여기가 샤시가 있었는데 샤시를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가벽 작업을 진행해드리면서 터닝도어로 진행해드렸습니다. 터닝도어 사이즈도 900짜리로 좀 꽉 맞게 진행을 해가지고 개방감 있게 진행해드렸고, 불투명 모루 유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외부가 너무 이제 훤히 보이지 않게끔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뭐 워시타워 들어가고 뭐 창고장 들어가고 해서 세탁실 공간은 뭐 엄청나게 뭐 디자인 들어가진 않고 그냥 깔끔하게 내부는 진행했습니다. 뭐 조명도 기존에 여기 스위치 있던 거 이쪽으로 이전해 드려가지고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그렇게 정도 진행해 드려서 주방 공간은 이 정도 설명 맞춰 드려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 설명 드릴 건데,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9mm 문선 진행을 했고, 도어는 교체를 진행해서 우드 색상의 이 도어 필름지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손잡이는 도무스 손잡이 이용을 했고요. 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방도 이제 전부 다 메리등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인치 조명으로 진행을 했고,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이제 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계산을 해가지고 메인 조도 한 부분 하나, 그리고 복도 조명 하나 이렇게 끊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좀 별도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 보이시는 붙박이장 전부 다 이제 여닫이장으로 뭐 크게 문제 없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 안에 화장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화장대를 매립해드렸고, 조명도 별도로 달아드려서 이제 뭐 화장을 하시거나 머리를 말리실 때 이용할 수 있게 해드렸고, 콘센트랑 스위치 달아드렸고, 이제 여기 안에도, 장 안에도 조금 쓰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달아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거 콘센트 하나 더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고, 요즘에는 뭐 화장을 이렇게 막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서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을 조금 더 늘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통일감 있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의 붙박이장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붙박이장을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각 방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메리등으로 진행해서 뭐 고객님이 별도로 진행하신 붙박이장도 있고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공용욕실로 들어와 봤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600에 1200각 타일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활용을 해본 현장이고, 유년상제의 그레이 색상 타일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러프한 질감의 그런 타일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00에 1200각 타일에 걸맞는 욕실에답게 간접 조명과 조명도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조도는 2인치 주백색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이 슬라이드장 하부에 들어가는 간접 조명,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동천정 끝부분에도 간접 조명을 진행해서 저 간접 조명, 하부 간접 조명, 이 조명까지, 메인 조명까지 전부 다 스위치를 개별로 분리해서 전부 다 독립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슬라이드장, 이 슬라이드장이 보시기에는 평범한 슬라이드장처럼 보이지만 히든 슬라이드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라인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닫았을 때 이 보통 일반적인 슬라이드장이 약간 이런 식으로 단차가 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히든 슬라이드장이 들어갔고, 이 좌우가 사이즈가 한 15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꽉 차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히든 슬라이드장 사이즈도 1400으로 키워서 발주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한 40 몇만 원 하는 제품인데, 멀리서 보실 때는 일반 슬라이드장하고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의 그런 장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이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샤워 부스가 있던 공간인데, 이제 샤워 부스를 없애고 저희가 조적 젠다이를 연장을 시켰어요. 젠다이를 폼세라믹으로 연장을 시켜가지고 600에 1200각으로 정확히 막아서 진행을 해드렸고, 이제 이 샤워 공간하고는 단차를 좀 확실하게 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샤워 공간에서 샤워를 하는데, 육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좀 트렌치 육가를 진행해서 좀 전반적인 퀄리티에 걸맞게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고, 이제 도기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맞췄고, 수전은 이제 베르사츠 수전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세면 수전 그리고 샤워 수전까지 전부 베르사츠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사실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서리마다 이 삼각 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히 저도 명칭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끝에 들어가는 이 타일을 좀 진행해드렸어요. 모든 모서리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하고 공용욕실 합쳐서 11개의 총 조각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부 졸리컷으로 해가지고 모서리에 때가 끼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런 코너 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진행해서 진짜 욕실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넣고, 약간은 요즘에 트렌드처럼 활용되고 있는 저런 코너 모서리 타일도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안방 욕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욕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방 욕실 들어왔고, 안방 욕실도 공용욕실하고 똑같은 타일을 이용을 했어요. 고객님이 굉장히 통일감을 중요시 하셔가지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매직 슬라이드장이 들어갔습니다. 매직 슬라이드장 하부에 간접도 다 들어갔고요. 뭐 독이나 이런 수전도 공용부랑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공용부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제로크 환풍기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적 파티션 세라믹으로 쌓아가지고 타일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좀 연출을 해보았고, 여기는 이제 욕조를 시공을 진행해서 이제 신혼부부이시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추후에 아기가 생기고 하면은 좀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무스 라인 육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트렌치로 하면은 이게 트렌치가 은근 좀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가성비 있게 도무스 라인 육가로 작업을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공용부 욕실과 좀 비슷한 컨셉의 안방 욕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현장 소개 영상 좀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 나름의 고퀄리티의 디자인 공사다 보니까 제가 좀 현장 소개를 많이 해드리려고 많은 걸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이 좀 다소 길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만 인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고 재밌는 현장으로 더 많은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박 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아 박 실장이었습니다.